올리 선주 주명의 수렵 검객으로 상시 우선 캐릭터인 클라라와 유사하게 반격 메커니즘을 주로 활용하는 물리 속성의 파멸 캐릭터입니다. 마침 클라라도 동일하게 물리 파멸이기도 하고 클라라가 가진 유사 도발과 달리 올리는 필살기에 진짜 도발이 달려있으며 한정 5성인 만큼 딜링 성능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이게 너무 상위 호환 개념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인지 알아볼까요? 올리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건곤을 뒤엎는 검기, 그냥 평타입니다. 전투 스킬, 천지를 뒤흔드는 대검. 올리 공격력에 비례하여 HP를 회복하고 광역으로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합니다. 보통 이 정도 힐량을 딜러가 가지려면 자해 데미지나 받는 피해 증가 등 그만한 디메리트로 리스크를 안는 것이 보편적인데 올리는 메커니즘상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반격 딜러라서 그런지 그런 요소 없이 이만한 자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살기 대지의 검신, 천궁을 베는 검날. 올리가 막기를 획득하고 모든 적을 도발 상태에 빠뜨리며 이는 아군이나 적의 다음 턴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올리의 다음 반격이 가하는 지명타 피해가 증가하고 반격 효과가 간파, 멸을 발동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동시에 막기 효과가 해제됩니다. 막기 상태에서 반격이 발동되지 않으면 상태 종료 시 즉시 랜덤적에게 간파, 잠을 발동합니다. 필살기를 발동한 직후 공격을 맞아야 주력 반격기, 간파, 멸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보다는 약하지만 같은 강화 반격기, 간파, 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리 운용의 핵심은 필살기를 아끼고 있다가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필살기를 발동하는 것이 되겠죠. 인게임 설명에 따르면 이게 필살기 피해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추가 공격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격 피해이기도 합니다. 보통 호요버스는 이렇게 필살기 피해로 간주된다고 써놓으면 딱 필살기 피해로만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재밌게도 올리는 지식과 활락 버프를 동시에 받아먹는 사기적인 판정을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아젠티와 유사하게 필살기 게이지가 가득 차더라도 별도의 게이지가 그 이상으로 쌓입니다. 아젠티처럼 모든 게이지를 다 채워야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반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이 공격하기 직전에 필살기를 발동시켜야 하니 필살기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런 시스템을 추가해준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특성 단조의 섬광. 올리가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추가로 에너지를 15포인트 회복하고 반격을 발동합니다. 반격 캐릭터인 만큼 필살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반격 효과는 달려있습니다. 피격 자체로도 에너지가 차고 반격으로도 에너지가 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회복까지 달려있으니 올리는 필살기 가동률이 매우 높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비술 후발 선지. 15초 동안 저항 효과를 획득하고 이 상태로 전투에 진입하면 랜덤 단일 적에게 간파, 멸을 발동하는 동시에 이번 공격의 피해가 80% 증가합니다. 강력한 강화 반격기를 세게 받고 시작하는 비술로 그 외에 유틸적인 기능은 아예 없습니다. 전투를 단기전으로 빠르게 끝내고자 하면 매우 유용하겠죠. 추가 능력 화륜을 개방하면 간파참을 발동한 후에는 다음번 간파참이 간파, 멸로 변경됩니다. 간파 멸을 발동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딜로 쓰이기 때문에 두 번 연속으로 간파참은 거시기하다는 느낌이려나요. 이걸 이용해서 간파참으로 딸피를 처리하고 다음 필살기를 반격 없이 간파 멸을 발동하는 컨트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말입니다. 추가 능력 각사를 개방하면 필살기의 막기 상태에서는 제어류 디버프 효과에 저항하며 받는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모처럼 필살기를 사용해서 강력한 반격기를 날리려고 하는데 올리가 기절, 수면, 지배에 걸리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런 사태를 우려한 게임사가 자비롭게도 그 타이밍에 한해서는 디버프 저항을 달아주었습니다. 추가 능력 진강을 개방하면 반격 발동 시 1턴 동안 올리의 공격력이 30% 증가합니다. 반격의 딜링의 핵심인 올리 입장에선 사실상 상시 공버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만큼 스킬로 공격할 때는 버프를 받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요. 승급과 행적입니다. 승급 재료는 스타피스 사원증, 공주완류 심장입니다. 행적 순서는 필살기, 특성, 스킬 순이 추천됩니다. 편의상 강화 반격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정확히는 반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반격기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은 필살기로 발동한 반격기 딜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캐릭터처럼 피해 배율이 증가하거나 하는 메커니즘이 아닌 아예 다른 기술로 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살기 레벨이 제일 우선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행적 재료는 무한한 가짜의 여한, 달의 광기 이빨, 공주완류 심장입니다. 광추입니다. 해질 무렵 시작되는 춤. 피격될 확률이 대폭 증가하고 지명타 피해를 제공하며 추공 피해 증가까지 달려있는 올리의 전용 광추입니다. 치명타 피해와 더불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추공 피증이기에 스펙만 보더라도 체급이 좋은 친구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역시 유사 도발 효과겠죠. 반격 딜러인이 비격 확률이 상승하는 이 효과는 곧 딜링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추가 능력에 따른 에너지 회복까지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라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전용 광추도 괜찮게 활용할 수 있고 블레이드의 전용 광추도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격이라는 것 자체가 적한테 맞아야 하는 거니 자해될 메커니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HP 소모 트리거를 야무지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는 역시 시뮬 광추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는 철학적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걸 보완해주는 푸른 하늘 아래나 마음에 새긴 약속 등이 사성 광추 중에서 괜찮은 선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딜 포텐셜을 생각하면 블레이드의 전광이 그랬던 것처럼 그 대체제 비밀 맹세도 꽤 좋은 효율을 내죠. 유물입니다. 바람과 구름을 가르는 용맹함. 2.3에 추가되었음에도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아예 없었던 이 유물, 울리의 유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공격 발동 시 필살기 피해 증가, 추가 공격이면서 필살기이기도 한 울리의 필살기 반격을 정확하게 저격한 효과니까요. 울리의 강화 반격기 간파멸은 다단 히트이기 때문에 대공 4세트도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이 용맹함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니 추악을 더 챙길 수만 있다면 대공을 채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가는 효율로는 격투왕 제자가 있습니다. 새로 파밍할 정도는 아니고 이미 파밍해둔 것들이 있다면 당장은 줄 수 있다 정도인 친구들입니다. 장신구는 도람왕조가 추천됩니다. 가피증 25%와 지명타 피해 25%라는 엄청난 밸류를 자랑하니 쓸 수 있다면 채용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살소토가 있습니다. 울리에게 가장 중요한 체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람왕조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살소토는 주공 피증과 필살기 피증이 둘 다 있는데 이 경우에 울리는 30% 피증을 받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증은 정상적으로 15%만 받는다고 합니다. 추악 갑옷의 공포와 신발, 물속비 구체의 애축 매듭이 추천됩니다. 본인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속도의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옵션은 치명타 관련 옵션과 공포만을 챙겨주시면 되며 치명타 피해는 기본적으로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추악을 100일 가까이 세팅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제가 당장 권장하는 스펙은 추악 90에 GP 120이며 이 이후로는 공포와 GP 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추악을 더 올리는 게 효율적이긴 하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요. 성원입니다. 1돌, 번뇌를 벗어난 칼날. 간파 참과 간파멸이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하고 간파멸의 추가 피해 단수가 3회 증가합니다. 명암 대비 딜 상승률은 약 30%로 상당한 가성비를 보여주죠. 2돌, 새로 태어난 첫 빛. 반격을 발동해 피해를 가할 시 적의 방어력을 20% 무시합니다. 그냥 반격도 당연히 반격이고 필살기 반격기도 역시나 적용됩니다. 1돌보다는 낮은 효율이지만 역시나 나쁘지 않은 효과죠. 4돌, 망치를 휘두르는 거장. 간파참 또는 간파멸 발동 후 1턴 동안 자신의 효과 저항이 50% 증가합니다. 평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반격 딜러인이 효저 자체는 괜찮긴 하나 막기 상태에서는 아예 제어류 디버프의 면역이고 그 후에 효과 저항이 고작 1턴 동안 상승한다는 건 5성 하락값치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6돌, 담대한 권법, 부드러운 마음. 필살기 발동 후 다음에 행동하는 게 적일 경우 공격 여부에 관계없이 간파멸을 발동합니다. 간파참, 간파멸을 발동해 피해를 가할 시 물리의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하고 물리 속성 저항 관통이 20% 증가합니다. 본래는 적이 디버프 턴인지 버프 턴인지 공격 턴인지 눈치를 보면서 필살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6도를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적의 행동 턴만 주시하면 됩니다. 울리에게 부족한 지역과 함께 불돌 투기의 저항 관통도 지어주죠. 추천 파트입니다.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이퍼 캐리형이랑 주공 시너지형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 캐리 울리 같은 경우에는 5성 화합인 스파클 로빈을 넣으면서 딜링을 크게 끌어올리고 또 울리는 필살기가 주력이니 곽형이 공진과 함께 에너지 회복을 제공하면서 가동률을 크게 올려줍니다. 울리는 반격 딜러라 스파클이나 로빈의 턴 당겨오기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데 적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로빈의 궁으로 스파클의 턴을 당겨와 울리에게 버프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화합 대체제로는 필살기 에너지를 채워주는 정운 정도가 있고 추악을 올려주는 부연이나 비격 확률을 올려주는 링스가 곽향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공팟은 늘 보던 그 맛입니다. 울리의 공격도 주공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토파즈의 부채 증명 디버프가 어마어마한 효율을 내며 로빈이야 말할 것도 없이 주공 캐릭터들과 좋은 시너지를 내고 울리의 반격으로 어벤츄린 스택까지 야무지게 쌓입니다. 울리 같은 경우에는 디버프를 해제하는 것보다 디버프에 아예 걸리지 않는 쪽이 훨씬 이로우니 어벤츄린이 제공하는 효과 저항이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추악 GP 공격력뿐만 아니라 효과 저항을 조금이라도 챙겨서 어벤츄린 버프와 함께 효저를 꽤 높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울리 가이드였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